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정말 죄송스럽게도 2022년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정말 행복하셨죠? 지지율이 박스권에 딱 갇혀서 계속 30%에서 40% 사이에서 정말 매미처럼 뱅뱅 맴돌고 있는 이재명이나, 그리고 하락세에 접어들어 한창 추락 중인 윤석열이나, 이분들의 지지자들과 광신도들에게는 불안하고도 우울한 연말 연시였던 데 반해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자들은 진짜 행복하셨던 건 맞죠? 저도 정말 너무 행복해서, 실은 제가 기분이 상하고 우울하면 몸에서 어떤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곤 하느냐면 잇몸이 헐고 편도선이 붓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한 일주일 동안은 애를 먹곤 하는데 이번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저의 방송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너무 오르지 않아서 아니 어떻게 허경영한테까지 다 뒤지느냐고 한탄했던 그날의 논평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기분도 상하고 화도 나고, 제가 오죽했으면 이놈의 바보 같은 국민들이 모두 오줌물에 푹 취했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쯤에는, 그러니까 7%에서 8%까지 치고 올라왔을 때, 그때 제가 안철수가 대안이고 안철수가 대세다,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했던 것도 모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곧바로 9%로 치고 올라갔고, 오늘은, 그러니까 2022년 신정 새해 첫날에는 10%, 두 자릿수로 치고 올라왔군요. 그 아프던 잇몸도 다 나았고 부었던 편도선도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감동 그 자체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하여 슬로우 스타터, 이렇게 표현하셨더군요. 그 슬로우 스타터가 지금 10% 두 자릿수로 치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뭡니까? 원래 빨리 끓는 쟁개비의 물은 빨리도 끓지만 또 빨리 식기도 합니다. 그런데 늦게 끓는, 즉 큰 그릇의 물은 결코 그렇게 쉽게 식질 않죠.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율 반드시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신정의 10%를 돌파하고 구정에는 삼강체제로 고착 될 것이고, 또 말할 것도 없이 그때쯤이면 범보수 야권에서는 최대의 화제가 단일화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항상 단일화는 없다, 이번이야말로 이기든 지든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단일화는 절대로 윤석열로의 단일화가 아닙니다. 100% 반드시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논평에서는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윤석열의 지지자들과 광신도들, 그리고 내노라는 유튜브의 그 평론가들 모두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들은 모두 이재명에게로 가지 않고 잠깐 동안만 안철수에게로 또는 부동층으로 옮겨가 있을 뿐이라면서, 그들은 다시금 또 윤석열에게로 꼭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 내지 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내놓고 있는 윤석열 지지율의 그 하락의 원인으로 첫 번째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그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못했다는 것과, 둘째는 윤석열이 평소 항상 범하곤 하는 그 1일 1실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준석의 리스크. 그런데 이 리스크가 지금은 그냥 그들 당내부에서 선대위를 두고 발생했던 윤핵관이니 이핵관이니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이준석 이 친구의 그 과거 그 성상납 식스 스캔으로까지 번져버렸잖아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논평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윤석열은 근본 극복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선 먼저 가짜 학력 때문에 논란이 된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그 리스크는 그의 눈물이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름 아닌 바로 이제부터 윤석열의 가장 본격적인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부인 김미경 교수님의 그 흠잡을 데가 없는 화려한 경력, 특히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인 서울대의 교수라는 이 신분이 반사경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 유교 문화의 경전 속에 수신제가 지구평천하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안철수 후보님의 부인 김미경 교수님이 곁에다가 그 가짜 학력, 위조 학력의 주인공 신정아로부터 조국 정경심 부부를 거쳐 오늘의 윤석열 후보 김건희 여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번 쭉 세워보세요. 이건 정말 안철수 후보님의 부인이 탈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은 그야말로 개똥벌레나 더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국민들이 모두 오줌에 취해서 바보가 되어버리지 않은 이상 설마니 달과 개똥벌레를 가려보지 못하겠습니까?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우선 먼저 그 자신의 아내의 가짜 위조 학력이 리스크를 가지고 혹여라도 이재명의 부인인 그 해경군 김씨와는 한번 갈비뼈를 내대고 달려들어서 붙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지율 10% 두 자릿수로 치고 올라온 안철수 후보님한테는 정말 뭔가를 들고 나와서 경쟁하기가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이런 경우는 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이재명도 꼭 같은 경우죠. 그 아들은 도박꾼에다가 성매매업소 출입자에다가 아이고 입이 다 더러워지겠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님은 어떠하십니까? 안 후보님의 따님은 그 새파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과학자예요. 그것도 지금 한창 인류 전체가 순환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까지도 소개되고 있는 이처럼 수신제가가 가장 잘된 과학자 출신의 안철수 후보님 앞에서 우선 이재명은 내버려두고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우선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안철수 후보님한테는 정말 모욕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장 수신제가가 되지 않은 형편없는 이재명이라는 윤석열이라는 두 후보를 두고 가장 수신제가가 잘된, 정말 어디에 내놓고 자랑해도 부끄럽지가 않고 오로지 더 자랑스럽기만 한 안철수 후보님의 그 진가를 알아가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 2030들과 그리고 이 거대 양당 기득권 체제의 그 부도덕한 그 탐욕스러움에 이제야 비로소 번쩍 제정신이 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늦게나마 한 분 두 분씩 안철수 후보님에게로 그 마음이 옮겨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시 또 그 비리덩어리, 문제덩어리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고 창피하기만 한 이 이재명과 윤석열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과 나아가 공신도들과 그리고 그 유튜브의 엉터리 평론가들에게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님에게로 이동한 지지율은 잠시적인 현상이고 이 지지율은 다시 또 윤석열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허황된 꿈을 버리십시오. 윤석열이 무슨 방법으로 그 자신의 아내 김건희의 그 거짓말, 가짜 학력으로 비롯된 이 리스크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극복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단두 가지 경우에서만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안철수 후보님의 부인이신 김미경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가 아니고 아무런 뛰어난 학력도 없는 그냥 일반 가정주부일 경우에는 혹시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는 김건희 여사가 만약 머리를 삭발하고 이혼까지 선포하고 맥담사로 출가까지 하는 등 아주 굉장하게 충격적인 그런 요법을 쓰신다면 혹시 그 충격에 놀라버린 국민들로부터 진짜로 용서받고 나아가 굉장하게 감동까지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두 가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우선 먼저 안철수 후보님의 부인 김미경 교수님, 그리고 따님이신 안설희 박사,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수신제가가 잘된 가족 앞에서 가장 수신제가가 못된 이재명과 윤석열이라는 이 두 후보는 오로지 부끄럽고 창피한 일밖에 더 뭐가 또 있겠습니까? 있다면 한번 손잡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 자랑이라도 좀 해보시죠. 우리 집 사돈의 팔촌 가운데
누가 하버드 나왔다거나 또는 우리 가문의 조상 몇 대 가운데 누가 무슨 벼슬을 했다거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 내 너희 아들은 엄마와 딸을 동시에 둘이나 칼로 찌겨 죽였고 내 아들은 도박꾼이고 성매매업소에도 출입하고 세상 여기저기에 대고 다 알렸다고 자랑이라도 할 겁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신제가가 못된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과 가장 수신제가가 잘 되는 후보 안철수의 사이에서 국민들은 지금 드디어 도덕성이라는 이 잣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에게로 옮겨온 지지율이 다시 그 더러운 비리덩어리 후보들에게로 뒤돌아간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국민들은 무슨 국민들이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비릿한 것을 좋아하고 음습한 것을 좋아하고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고 썩은 것을 좋아하는 그야말로 파리떼, 하이에나떼, 나아가 관음증에 마조히즘에 소시오패스에 전부 이러한 정신병자들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 눈물이 나왔군요. 제가 항상 이렇게 조금만 흥분해도 주제가 자꾸 헝클어지고 다른 이야기로 튀어버리는 모병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두 번째 리스크 111 실현 지지율이 빠져 달아나고 있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죠. 두말할 거 있습니까? 계속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이 속에 든 것이었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말들은 굉장하게 정지되지 못하고 또 그 말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 속에는 아무런 깊은 철학과 지식과 경륜 그러니까 거의 영양가가 들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흥분하면 마구대고 막말을 하고 나아가 폭언에 가까운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흥분하고 기뻐하는 정말 극소수의 광신도들의 그 오르가즘을 자극하는 데는 일정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얼마나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그 자신의 인격마저도 완전 땅바닥에서 뒹굴게 만들고 있는지를 그 자신이 지금 점점 자각하지 못할 지경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막말하신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들었던 적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아니 단 반 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님은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물게 성실분자이시고 젠틀맨이시죠. 정말 선량하고 착하기를 이를 데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질들은 어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말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받았던 교육과 그 교육에 의해 성장하는 인간 본연의 그 내재적인 자질 위에도 아주 잘 받은 교육과 함께 동반 성장해온 인간의 품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처럼 개천에서 난 용의 경우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개천에서 난 용의 몸에서는 어쨌든 개천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더도 말고 오늘의 이 한국의 정치판에서도 용인 척하고 싶거나 또는 자기가 정말 용인 줄 착각하거나 또는 한때 용이었다가 스스로 전락해버린 이무기띠 같은 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자, 그러니 거의 매일같이 일일 일실현하는 거의 영양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국힘당의 후보 윤석열의 그 정지되지 못한 발언들의 철학적인 빈곤 오로지 지지자들과 광신도들의 그 카타르시스 아니 그저 막무가내식에 미쳐서 돌아가는 오르가즘이나 일조할 수 있는 비아그라 같은 막말들 이런 것들이 또한 어떻게 하루아침에 극복되고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감히 토론장으로 못 나옵니다. 그 수준을 해가지고 나오면 그 눈썹 한 대 까딱하지 않고도 앉은 자리에서 바로 거짓말을 수돗물처럼 콸콸 쏟아낼 수 있는 이재명한테 100% 당하죠. 그리고 그 이재명이 거짓말에도 열광하는 지지자들, 광신도들, 좀비들, 아니 정신병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자, 여기까지 윤석열에게서 빠져나온 지지율이 절대로 다시금 윤석열에게로 되돌아가지 않고 또 이재명에게로도 갈 수가 없으며 오로지 안철수 후보님에게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인 것입니다. 이 원인을 윤석열은 절대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노력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절대로 극복되고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 세 번째 원인 그리고 그 지지율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님에게로 옮겨온 뒤에 다시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어떤 용 빼는 수를 써서라도 이제는 결코 다시 윤석열에게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한 안철수와 윤석열로 대표되고 있는 범야권의 단일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전번 논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은 절대로 끝까지 이준석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까지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윤석열은 그 자신이 이준석이라는 이 소인배를 단칼에 목을 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자들과 유튜브에 그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한나는 내노라는 평론가들이 모두 이 문제는 다름 아닌 김종인이 윤석열을 대신해서 이준석 리스크를 제거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분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은 절대로 각계각자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한편이고 단짝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이준석의 그 모든 심술과 목리와 나아가 깽판에 이르기까지 이걸 이준석이 혼자서 했다고 보면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김종인과 함께 서로 척하면 척하는 식으로 둘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함께 기획했고 함께 감독했고 또 함께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종인 또한 이준석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삐가 풀려버린 이준석에게 김종인 또한 숱한 말꼬리가 잡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김종인도 절대로 이준석과 대놓고 반목하지 못합니다. 둘이 함께한 나쁜 짓거리가 아주 많기 때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에게 이준석은 한마디로 품짠이 시한폭탄이요, 내버려 두자니 사처에서 제멋대로 똥물을 휘뿌리고 다니는 망나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시해버리자니 이 국힘당의 그 당내 옥새가 바로 이자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이자가 만약 그 옥새를 들고 전에 김무성이 했던 것처럼 다시 또 울산으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나르차를 해보십시오. 윤석열은 자칫하다가는 후보 등록까지도 못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을 하자면 당대표의 직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 안철수 후보님에게는 이걸 호재라고 좋아하기에는 정말 너무 참담하죠. 아무리 남의 불행이 나에게는 행복이 된다는 그런 속담도 또한 있지만 그건 우리 한국의 고전에서 나오는 놀보와 흥부 속의 그 놀부 심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차마 사랑스러운 준서가 계속 힘내서 분탕을 쳐다오. 그렇게라도 너희 당 후보 윤석열의 지지율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앞장에서 떨어뜨려 준다면야 그건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격이지. 이렇게 마냥 기뻐만 하고 깨고세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자에 의해서 윤석열이 망가져 버린다면 이건 윤석열이라는 후보 한 사람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곤두박히는 일을 넘어서 보수파의 가장 큰 정당인 국힘당 자체가 오줌물, 나아가 똥물이 푹 절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 절반, 그러니까 이 국힘당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정면에서 마주 대치하고 있는 이재명보다는 오히려 뒤에서 자기 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끝없이 투척해 대고 있는 오물이 뒤통수를 얻자마자 진짜로 지금 사람 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런 꼴을 쳐다보면서도 아직까지 들어붙어서 남아있는 그 간당간당한 윤석열의 지지율이 무슨 수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율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일만이 남아있는 것이 저에게는,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한 건가요? 오늘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대로 구정쯤에는 반드시 3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안 후보님의 지지율이 이미 10%대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15%까지 치고 올라갈 때쯤 되면 이때부터는 바로 본격적인 눈덩이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구정쯤이면 큰 눈도 내리고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눈을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눈덩이를 하나 만들어서 굴러보시면 그 눈덩이가 부쩍부쩍 커가는 모습을
직접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리고 지지율이 한창 지금 상승하고 있는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그리고 이 두 분 사이에서 정말 자신을 다 버려가면서 자신이 인생이야 시궁창에 처박히건 말건 상관없이 정말 정신없이 미치도록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율을 높여주고 있는 이준석 이 국힘당 당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영훈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시 한 수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합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고통도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일생에 견딜 수 없는 불행입니다.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일생에 견딜 수 없는 불행입니다.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여 나를 미워한다면 나의 행복은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원한이 도망가기 깊을수록 나의 당신을 사랑하는 행복의 백두산이 높아지는 까닭입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